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의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진행을 맡은 특허청의 김구라, 가슴으로 노래하는 심사관 박성우입니다. 오늘 4시의 특허청입니다. 에서는 우리 특허법에도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재산보호정책과의 이형원 사무관입니다. 어떻습니까?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주위 동료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떨지 말고 잘 하고 오라고 예. 그렇게 또 얘기를 또 응원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기회가 됐는데 네. 이게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또 청내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렇죠.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뭐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권리를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이제 침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침해하게 됐을 경우에 징벌이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손해에서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의 손해배상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일반적인 고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나쁜 어떤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징벌적 손해배상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뭐 퓨니티브 데미지 되니까 퓨니티브 처벌하다 그런 뜻이니까 처벌적인 개념이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뭐 괘씸죄 같은 그런 거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게 특허법에 이미 침해가 인정되면은 이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특허법이나 뭐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손해배상액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좀 손해액이 좀 적은, 예를 들면은 침해에 있어서 한 6천만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 한 건당 뭐 손해액이 한 평균 6천만 원이다. 네. 그 사마다 뭐 다르겠지만은서도 뭐 얼핏 제가 생각하기에는 6천만 원이면 뭐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6천만 원이 이제 저 같은 소시민한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미국의 중간값이 한 65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리 이제 GDP,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9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액수는 또 한없이 적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산정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특허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같은 경우에 그 권리자죠. 특허권자가 저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사실 침해라는 것이 원래 원고,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입증해야죠. 예. 입증해야 되는 게 소송에서 일반적인 원칙인데 근데 침해 물품은 다 원고, 그러니까 피고죠. 이제 그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제조하거나 다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 하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특허권자가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피해 규모, 그러니까 그 피해 규모 산정이 잘 안 되는. 안 되고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말이죠. 이게 뭐 벌금이 좀 적다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뭐 이왕 저지르자. 그러고 나고 뭐 걸리면은 뭐 그때 뭐 벌금 내면 되지 뭐 그런 게 보통 사람 심리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침해자가,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허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단 씁니다.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일단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이제 손해액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적당한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럼 그대로 그냥 쓰게 되는 거죠. 참.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알면서 그래 쓰는군요. 예. 예.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참 욕이 나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특허청의 김구라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A 시베리안 허스키야. 이 신발끈.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를
생생한 녹화 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뭐 저쨌거나 이런 그 침해 행위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시도가 이번 이 법률에 개정이 됐다는 게 아마 키포인트 같은데요. 기술 탈취, 그리고 약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약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뭐 징벌 배상 제도 말고 뭐 또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그냥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네. 그 피고, 그러니까 이제 침해자가 본인이 어떻게 침해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부정행위 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인정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그리고 벌칙을 좀 상향했습니다. 네. 침해 유형도 확대를 하고 벌칙도 상향하는 그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률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애로사항이나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건 없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네. 김지수 저희 과장님이신데요. 예, 김지수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과장님이시죠.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께서 국회의원들한테 요 지금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 신발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놀랐으면 저는 그렇게- 방금 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아, 신발 밑창이 떨어졌군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설명을 하셨고 네.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었다. 징벌배상 사실 징벌배상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손해배상 체계를 뛰어넘는 그 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법사위나 이쪽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저희들이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대응을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형원 사무관님과 함께 특허법에도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주제가 상당히 무겁고 어찌 보면 또 전문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알기 쉽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진행자로서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허청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무리 인사는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명언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의 소설가 에리카 종이 한 말인데요. 실패하는 과정이 두렵고 시간 낭비일 거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비법을 훔친다면 더 큰 위험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뭐 오늘 소개해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 취지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일은 반드시 결코 never, absolutely 건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특허청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